하지정맥류가 이제 주로 대복제 정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지정맥류가 대복제 정맥에서 만들어질 때, 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이 정맥류가 이게 종아리 내측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대복제 정맥의 후궁 가지 쪽에 그 가지 정맥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후궁 가지는 그쪽에 혈관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소복제 정맥에 이 역류를 부분적으로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처리를 해야지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이루어진 환자라 하더라도 튀어나온 정맥류나 불편한 증상들이 전체가 다 좋아지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맥류는 항상 이제 대복제 정맥 또는 소복제 정맥에 판막이 변성이 와서 원래 근육 안에서 가던 피가 그쪽으로 고여 나오면서 이제 정맥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대복제 정맥 쪽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큰 가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역류가 되더라도 허벅지 중간 정도에서 큰 가지를 치는 경우도 있고, 허벅지 위쪽에서 큰 가지를 쳐서 다시 큰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잘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 말고요, 아주 큰 가지를 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허벅지 쪽에서는 큰 가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종아리 쪽에서 활처럼 이렇게 큰 가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가지를 이제 종아리 쪽에 후궁 가지라고 합니다. 이 후궁 가지가 이제 발달하신 분들이 이제 이게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되는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종아리 쪽으로 역류가 되는 피가 그 후궁 가지 쪽으로 역류가 되면서 이 정맥들이 울퉁불퉁하게 변성이 오는 거죠. 이제 역류가 된 게 종아리 내측에 있는 대복제 정맥 쪽으로도 역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불편한 증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튀어나온 정맥류를 또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주로 종아리 쪽에 튀어나온다면 이쪽 혈관에서 울퉁불퉁 바깥으로 표현되는 정맥류를 만드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역류가 진행이 이쪽으로 후궁 가지 쪽으로 됐을 때 이쪽이 튀어나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튀어나온 정맥류들이 이 소복제 정맥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소복제 정맥의 뒤쪽 부분, 아래쪽 부분을 판막을 변성을 같이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왼쪽 다리 대복제 정맥이 문제가 생겨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진 증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혈관이 튀어나온 것은 종아리 내측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혈관들이 튀어나와 있고, 일부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일부는 종아리 뒤쪽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초음파를 보고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봤더니, 시작은 이제 대복제 정맥 쪽으로, 신부정맥 쪽에서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쭉 내려옵니다. 허벅지 쪽에서는 큰 가지가 별로 없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무릎 주변에서 혈관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 대복제 정맥 자체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복제 정맥의 후궁 가지 쪽으로 피가 계속 역류가 되면서 그 가지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바깥으로 튀어나온 증례입니다. 물론 이제 대복제 정맥의 종아리 내측 부위 이쪽으로도 역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쭉 역류가 거의 발목 있는 데까지 역류가 진행이 돼서 이 사람은 불편한 증상도 있고 이런 그 튀어나온 정맥류도 있는 증례이긴 한데요. 어쨌든 불편한 증상은 얘가 만들더라도 이 튀어나온 정맥류는 이 후궁 가지 쪽들이 계속 피가 고이면서 그쪽이 울퉁불퉁해져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부는 앞쪽으로도 넘어갑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뒤쪽으로 역류가 되어 있는 튀어나온 정맥이 이 소복제 정맥 쪽으로 연결해서 이 소복제 정맥 아래쪽으로 역류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뒤쪽으로도 불편한 증상을 보이고 이 종아리 내측으로도 크게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증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허벅지 위쪽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 내측에 있는 부위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후궁 가지 쪽에 있는 정맥들도 다 이렇게 같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근본 발거술로 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보여나오는 쪽을 묶어주고 그 대복제 정맥을 다 제거를 하고 종아리 내측에 있는 대복제 정맥까지 모두 근본 발것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는 거의 칼 안 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후궁가지 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정맥들이 이 소복제 정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에서 그 소복제 정맥들이 변성이 와 있는, 즉 판막이 다 벌어져 있는 상태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 들어가서 소복제 정맥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서 이제 튀어나온 혈관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 외에도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려면 이 대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종아리 내측에 있는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역류가 진행된다면 처리를 해주고 밖에 보이는 혈관들도 같이 처리를 해주면서 뒤쪽으로 연결된 이 소복제 정맥으로 영향을 주는 이 포인트까지 모두 그 문제가 있는 복제 정맥들을 제거를 해줘야 이 환자분처럼 수술 후에 밖에 보이던 혈관도 말끔히 없어지고 그 불편했던 증상들도 다 좋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